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승소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남녀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군부대 내에서는 여러 작전과 이 작업들을 수행하면 어쩔 수 없는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사건 역시 군부대 내에서 이 장비를 점검하는 도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오랜 기간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와 마찬가지로 장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작업자가 부족하여 군대 내 사병과 함께 이 작업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군 징계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병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성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출석하여 입장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운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운율 변호인단은 우선 이 징계위원회에서 사건 자료를 받아 열람하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함께 작업했던 목격자가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이 그렇듯이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거나 오인했을 다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에서 확연히 다른 대목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추행 시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목격자가 진술하는 내용 중 공통된 사건의 흐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작업을 먼저 수행한 다음 B라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은 A라는 작업 이후 곧바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는 B라는 작업 이후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상대방과 목격자의 진술에서 상반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성추행 시점 이후 의뢰인과 목격자 그리고 상대방의 이동 경로와 위치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추행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동작을 취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어야 했으며 오히려 목격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성추행으로 오인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군 징계위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형사소송 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절차 내에서 자유로운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징계위원들에게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다른 제3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간단히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긴 하였지만 징계위로 회부가 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이 상대방이 항고하여 다시금 작정사령부의 징계위까지 사건이 다시 논의되는 등 꽤 긴 시간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이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을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성범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변호 방법을 통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아주 좋은 승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운율을 통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